자,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수용 의사를 물은 결과 반대가 53%, 찬성이 33%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 난민 수용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드는 사람이 64%로 많았고, 그 다음은 범죄 등 사회 문제 야기 57% 등을 꼽았는데, 자, 그러면 이슬람 난민을 무차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슬람이 테러랑 연관이 되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짊어질 짐이 크니까 우리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53%가 혐오 세력이냐, 네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혐오 세력이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무슨 좀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생각을 보셔야죠. 어떻게 내 생각에 내 생각이랑 조금만 틀리면은 다 몰아가지고 혐오 세력이면은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다수를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분들은 뭐 혐오 제조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의 문제점이랑 거기에 따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정말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과연 유지해야 되는지, 정말 이 난민법을 통한 이 독소조항 때문에 난민 브로커들 그리고 가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이 난민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난민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정말 한번 국민들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민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난민들이 필요하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난민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쨌든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강제 송환이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싶으면 그 지역, 난민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해외 공간에 난민 신청을 하시라. 그러면 그 난민 신청을 받아서 그분이 정말 난민에 해당되는지를 대한민국 법무부나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판단을 한 이후에 그분이 난민이 맞으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난민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일단 들어와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난민이 발생한 그 지역에 본인이 정말 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대한민국 해외 공간에다가 난민 신청을 하셔서 난민이라고 인정되면 그때 들어오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난민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게 영주권이죠.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미국에서 시민권은 아니지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영주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요, 대표적입니다. 미국 영주권이 세계 영주권 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만 갈 것 같잖아요. 영주권 신청하러. 그렇지 않아요. 절대 미국 안 갑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 이민국으로. 그럼 이민심사관이 미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쭉 검토해가지고 승인이면은 미국에서 승인 도장을 찍은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들어와라니까 들어오면 안 나가는데 맞습니다. 들어오면 최소 5년 동안은 못 나가는데, 아니 그러면 미국 이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영주권 심사를 미국에서 할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 나갑니까? 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든지 불법 체류해가지고 막 하지. 그리고 범죄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미국에 가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민을 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물론 이제 내가 잘해보려고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아니 일단 무조건 세상 말로 하면은 도망가는, 세상 말로 하면 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주권 심사를 미국에서 할 테니까 일단 들어와라. 그거는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게요, 심사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많이 들어오면은 늦게 하는 겁니다. 조금 들어오면은 빨리 순서가 가겠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못 한다니까요. 불평을 못 합니다. 다 기다립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걸려가지고
레터가 옵니다. 뭐 당신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는 통과가 됐으니까 인터뷰 날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주한 미 대사관에 가서 그것도 이제 영사랑 인터뷰를 합니다. 영사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대사 다음에 영사잖아요. 영사가 인터뷰를 딱 해가지고 범죄 기록 조회서라든지 다 띄우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철저히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은 그때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니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뭐라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돼 있습니까? 우리는 뭐 척 보면 알아? 얼굴 보면 뭐 알아? 우리가 공항에서 딱 얼굴 보면 너 안 돼, 너 맞아 이게 되냐고. 사실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일단 서류를 받고 본국에서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나라 대사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가 철수를 했다. 그럼 옆에 나라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가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승인되면은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볼 때 무슨 의도가 있나 변호사님? 일단 막 들여보내고 싶은가 누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실 의도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테러 시키려는 거 아니야 혹시? 가장 변호사님하고 나하고 테러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 어? 아니 그거 아니고서야 저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다. 일본은 난민법 자체가 없고요. 난민 인정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저는 가장 이번 아프간 사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뭐 물론 발전한 나라죠. 그러나 더 큰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일본은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아니면 아프간인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아프간 난민을 뭐 난민이라고 난민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프간인들을 받아들이자는 막 어떤 모 당에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 400명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거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저럴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할까?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정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외치는 외침일 뿐일까? 정말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 뭐 이거는 이제 기우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드는 생각이라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진짜 테러 조직 자기들이 삼으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언뜻 막 들어요. 왜냐면 이슬람들이 프랑스 가가지고 상당해서 테러해가지고 그렇죠? 얼마 많이 죽였습니까? 그뿐 아니라 뭐 곳곳에서 유럽에서 테러 일으키고 참수하고 그런 것처럼 네. 참수하고 그런 것처럼 한국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 1,000명 딱 불러들인 다음에 계속 뭐 만나겠죠? 만나고 이렇게 뭐 그냥 그 사탕 발림 비슷하게 그냥 정책도 그냥 뭐 해주겠다 하면서 친분 관계를 맺은 다음에 결국 이슬람이 테러하면 누굴 테러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그 사람들을 테러를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반대했잖아. 반대 우리를 테러하겠어. 반대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선량한 시민들. 그리고 그 특정 정치 집단의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겠죠? 이거 뭐 그 정도 이거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뭐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지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저는요 속이 시원합니다. 왜? 이런 정도 얘기를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싶어요. 저는요.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했다라고 그냥 악성 댓글요 수도 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뭐 죽이니 살리니 뭐 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대한민국이란 틀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지키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난민들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난민 돕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돕자는 겁니다. 정확하게 돕는 게 뭡니까? 주변 국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우리가 인적 물적 자원을 파송해서 보내서 도와드리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말도 자유롭게 못하게 된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무슨 일당 독재 북한이랑 비슷하게 가는 건가라는 아쉬움 뭐 그런 게 들 정도인데 하여튼 이렇든 저런 간에 변호사님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할 얘기 하자고요. 할 얘기 맞습니다. 하자고요. 변호사의 기본 의무가 정말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뛰는 건데요. 당연히 그 변호사 선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의 자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교의 자유, 또 직업의 자유,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하는 자유가 억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억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도 정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그게 돌아 자기의 자유를 억압했을 때 결국에는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기 전에 저희는 이 자유를 위해서 특히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말 때로는 한거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슬람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성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